자, 제가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창용, 추경호, 최상목 등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서서요.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면 추경호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일축하고 10월에 물가 정점이고 인플레 그 뒤부터 낮아진다. 9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환 보유 감소율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과거보다 크게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화값 방하느라 외환 보유액 한 달 새 197억 달러 감소, 강달러에 비어가는 외환 곡간. 오늘 중앙일보 이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없다. 자, 요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위안화가 최근에 약간 강세를 띠면서 원화값도 따라서 강해졌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페크 플러스가 전격 감산에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인플레 확률이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인플레 확률도 따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되니까 미국의 연준은 긴축을 갖다가 완화해서 금리 인상을 늦출 가능성이 더 멀어진 거죠. 그래서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 때문에 내리던 국제 유가가 바로 고개를 들고 이 연준은 단호하게 지금 인플레 억제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침체 위기로 수요가 줄자 감산을 통해 공급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뛰는 이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연준이 노선 선회를 이것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단호하게 지금 대처하겠다.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갖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0월 물가 정점론이 무색해지고 창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뛰면서 물가가 10월 지나면 안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유가 안정에서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지금 전제가 틀려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이 외환 문제도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동성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외 순자산, 해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위기 때 바로 쓸 수가 없이 묶여 있는데, 그런데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원 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된다는데 외환위기는 없다고 우기거든요. 그럼 오늘 언론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수요일 트랩에 빠진 윤석열 정부.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에요. 영국도 자만하다 환투기 세력에 무릎 꿇었다. 위기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는 그 한감이 더 두렵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 충격 앞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아슬아슬하다. 환율이 널뛰고 주가가 폭락해도 다른 나라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만 말한다. 지난주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게 정부 시각이라고 두 번이나 매우를 말했는데 그 말에 도리어 불안감을 느꼈다는 시장 관계자가 많았다. 만에 하나 덮칠지도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실토처럼 들렸다. 자, 경제학에는요, 이 가우스 뭡니까? 정규 분포, 종처럼 생긴 이 정규 분포에서 중간에 평균값을 가지고 그래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패테일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원래 이 테일 꼬리 부분, 양쪽의 꼬리 부분은 매우 얇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꼬리 부분이 넓어진 거예요. 두꺼워져서 꼬리가 양쪽에. 자, 그러면 패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양쪽의 꼬리가 두꺼워서 살이 찌면 결국은요,
중간에 평균값에 집중될 확률이 낮아지고 평균, 그러니까 지금 이창용이나 추경호 등이 이 평균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또 한국의 뭡니까? 외환 보유고를 이야기하면서 97년과 2008년과는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평균 분포에 언급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아는 진실은 다 평균 분포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점점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이 패테일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얇은 과거의 꼬리가 아니라 여우꼬리가 아니라 뭐 거의 소꼬리처럼 두꺼워지고 코끼리 꼬리처럼 두꺼워지고 있어. 이것은 이제 평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꼬리가 두터워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패테일이 되면 변동성이 극심해져서 평균적 사고로 예측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각종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패테일에서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나타난다. 이 백조라는 것은 다 흰 거지만 가끔 가다가 갑작스럽게 흰 백조가 아니고 검은 백조가 나타난다. 그 검은 백조는 드물지만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버리는 거나.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도 이 꼬리가 경제가 불건전해지면서 패테일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패테일에서 갑자기 블랙스완이 출현해 버렸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추경호나 이창용이처럼 평균치에 기반해서 정규 분포상으로서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만 지금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패테일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스완이 나올 가능성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세계가 정상인 경제학적 이 통계가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지적하고 있고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에는 이게 지금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래요. 금융위 금감원 파견 직원이 하나도 없고 금융 전문가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이야기고 기재부 국제금융국장도 한동안 공석이고 대응이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안 터지는데 이런 허세만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에 이 전쟁에 돌입된 상황인데 전쟁 규칙은 약한 순서대로 무너지는 건데 환투기 세력이 돌아다니면서 약한 데는 물고 뜯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제2의 IMF를 맞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0.1%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데 준환란급 위기 가능성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우리한테 닥친 상황은 92년 영국의 블랙 웬즈데이 그러니까 검은 수요일과 유사하다. 이 준기축통화를 자부하던 영국이 환투기 세력인 조지 해러스 헤지펀드에 무릎을 꿇었다고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도 경제가 지금 약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가 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영국이 흔들리니까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장난쳐서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파운드화가 완전히 33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자, 한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골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한국의 원화와 태국의 바트화가 제일 약하다고 알려진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 짜고 한국의 이 금융을 흔들고 그 속에서 미국발 어떤 블랙 먼데이 같은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고 그러면 일제히 지금 한국에 있는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진 것이 그 명분이 되겠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고 에너지 위기, 물가 폭등이 지속되면 이제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박영준 경제부장이 제2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대외 건전성 좋아 당장 외환위기 가능성 낮지만 외부 충격 취약한 점을 감안해 위기 시나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해 1, 8월 동안에 5조 6천억 원의 지금 채권시장 주식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고, 무역수지 경상수지도 적자면서 이것도 외환위기에 지금 우려적인 요소고, 지금 경제 붕괴 심리가 지배가고 있고 순식간에 한국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동아일보의 이지용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인플레와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차분히 뉴노멀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의지는 확고하고, 그래서 인플레발 고금리는 지금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추경호, 그리고 이창용은 매우 정상인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사람들이 역사에 창피한 이름을 남길 거라 확신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